저는 우리 강북 삼성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최한영입니다. 제가 주로 다루는 질환은 우리 몸의 신장이나 또 방광, 전립선, 고환 등 비뇨 생식기 계통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들을 이제 주로 치료하고 또 진단하고 그거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.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전립선에서는 그 남성의 정액의 일부분 한 30%를 이제 생성해내는 호르몬 기관인데 이 전립선의 세포가 무한대로 증식하고 막 자라나 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암이 되는 게 전립선 암입니다. 이런 전립선 암은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타장기로 이제 전이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. 그 발생률은 나이가 점점 더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그 발생률은 증가하는 게 특징입니다. 혹시 이 전립선 비대증이 발전해서 암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전혀 다른 질환이고 또 그 이 발생하는 부위가 같은 전립선이지만 그 전립선에서도 호발 부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러나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암으로 꼭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또 병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. 이 전립선암은 뭐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이 이것도 이제 커지면서 그 소변 길을 막아서 생길 수 있는 뭐 배뇨 곤란이든지 또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뭐 소변 볼 때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정액에 피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부부 생활할 때 좀 불편하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 전립선이 더 진행이 돼서 뭐 뼈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전이가 됐을 때 특히 이제 그 척추나 이런 데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신경을 눌러서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는 통증이 이제 주로 많고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신경마비, 하반신 마비가 돼서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직장 그 수지 검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전립선에 혹시 그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딱딱한 그 결절이 만져진다든지 또는 그런 비슷한 소견이 있을 경우는 이제 우선 암을 의심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런 것도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진단에 좀 어려움이 있죠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가장 많이 전립선 암을 의심하고 진단하는 데 이용되는 검사는 피 속에 있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그런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. 이 전립선 특이항원은 이제 흔히 그 영어로는 Prostate Specific Antigen이라 가지고 PSA라고 이제 많이들 하고 요새 환자분들 많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PSH가 혈중에서 정상보다 이제 증가될 경우에는 우리 암을 의심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PSH가 증가되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닙니다. 그 전립선 암의 확진을 위해서는 직장을 통해서 기구를 집어넣고 이제 바늘을 몇 군데 찔러서 전립선 조직을 채취한 다음에 그 조직에서 그 병리학적인 검사로 전립선 암을 이제 확진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전립선 암이 확진이 될 경우에는 이 암이 전립선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지 또는 그 더 퍼져서 그 몸의 그 다른 차장기로 뭐 그 원격적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복부 CT, CT를 찍든지 아니면은 흉부, 가슴에 그 CT를 찍든지 아니면은 또 뼈 검사, 우리가 골주사라고 그러는데 그 뼈 검사를 해서 그 전이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. 대개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1기, 2기, 3기, 4기로 나누는데요. 특히 이제 1기는 아주 극히 초기암이죠. 이건 뭐냐면은 전립선 비대증인 줄 알고 전립선 그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그 절제된 전립선 조직 내에서 전립선 암이 발견되었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립선 특이항원치 PSH가 상승돼서
이제 조직 검사했더니 암이 발견된, 즉 전립선 안에만 국한된 극히 초기암을 우리가 이제 1기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2기는 전립선의 그 종양이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 2기인데, 이때도 전립선 암이 이제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고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, 그때를 2기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3기는 그 전립선 암이 전립선 피막을 조금 벗어나서 주위에 정낭이든지 또는 그 방광의 그 부분까지, 접해 있는 부분까지 조금은 침투된 경우,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은 좀 진행된 경우, 그걸 우리 3기라고 그러고, 4기는 이걸 더 벗어나서 뭐 뼈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임파선이나 혈관을 통해서 타장기로 저 복강 내 또는 골반 내에 임파절로 전이되는 경우, 또는 간이나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, 그럴 때 우리가 4기라고 그러죠. 아주 극히 초기암인 경우에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는 그런 이 치료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. 적극적 관찰요법이라는 방법인데, 암이 이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그 진행 속도가 늦고 또 비교적 이 진행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한 3, 4년 후에 이제 암이 더 진행된 경우에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극히 이제 초기암이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암, 그리고 연세가 좀 많은 분이든지 아니면은 그 암의 치료가 좀 현재 다른 상황 때문에 조금은 좀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경우 우리가 추천하는 방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합니다. 그래서 수술로서 그 전립선을 적출해내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는데, 이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복부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회음부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복부를 통하더라도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, 복강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, 또 로봇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회음부를 통하는 이제 대개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인데,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사이에 전립선을 적출해낸 데는 그런 이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암의 재발이라든지 이런 그 예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좀 수술 방법마다 조금씩의 이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지 않고 또 방사선요법이 있는데, 방사선요법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좀 못할 상황이든지 아니면 환자가 수술을 원치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요법을 취하는데, 이 방사선요법도 바깥에서 외부에서 방사선을 이제 쬐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 전립선 내에 이 방사성 물질을 주입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제 암이 퍼진 경우도 전립선 그 주위에 부분적으로 주위에 국소적으로 퍼진 경우와 또 이제 더 퍼진 경우 달리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, 전립선 주위에 이제 정낭이든지 방광 경부 정도로 침윤된 것이 의심된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만으로서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호르몬 요법을 같이 수행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먼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방사선 치료만 할 수 있고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두 가지라는 세 가지의 그 방법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용을 함으로써 그 환자의 그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더 퍼져서 뭐 임파선이든지 뼈든지 아니면 다른 장기로 진행이 됐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전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그때는 전립선 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호르몬 요법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, 이런 방법으로는 그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고환을 적출하는 방법을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, 최근에는 이런 방법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약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약물요법으로서 이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호르몬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이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, 이때는 항암요법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또 그 다른 면역요법을 시행하든지 이런 다른 추가적인 약물을 씀으로써 암의 치료에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되게 합니다. 네, 우선 뭐 이 전립선 암은 진행이 비교적 늦기 때문에
초기에만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거의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대개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93%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. 그래서 비교적 예후는 다른 암에 비해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야채나 싱싱한 과일을 이제 많이 평소에 드시고, 콩에는 그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그 일종의 자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그 호르몬이 좀 소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콩 음식, 즉 두부 또는 된장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. 우리가 흔히 먹는 카레, 이 카레에는 컬커민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이게 그 전립선암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또 많은 그 연구 논문들도 있고요. 그래서 가급적 이제 카레를 즐겨 드시면은 그 전립선암의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좀 50대가 넘으면은 이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 관심들을 갖고 주기적인 어떤 피 검사나 어떤 검진을 통해서 이 암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. 더욱더 중요한 거는 혹시 가족분 중에 부친이나 형제분 중에 이 암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이 암의 발생률이 3배에서 5배 높습니다. 그래서 혹시 가족력에 또는 친척분 중에 이 전립선암의 환자가 있다면은 특히 그 젊을 때부터, 그런 분들은 대개 40대부터 이 암이 조기에 발병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주기적으로 이 피 검사 또는 이제 검진을 통해서 암 검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